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 검찰에서 경찰로 보안 수사를 하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 수사가 무엇인지, 보안 수사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보안 수사 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후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 경찰 송치라는 것은 일단 경찰이 볼 때는 혐의가 있어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속내는 사건이 좀 어렵고 복잡하니 검사님이 사건을 검토한 후에 혹시 이제 보완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 수사를 내려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송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그 사건의 이제 수사 상태가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된 사안이라면은 기소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백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현 수사 상태로라면 아직은 기소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할 경우, 그 경우에는 대부분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검찰이 현 상태에서 기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바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기보다는 미진한 수사를 좀 더 보완해서 다시 기록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불기소할지 기소할지를 판단해야겠다라는 뜻인 거죠. 일단 보완 수사 요구는 수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저 피의자가 내가 춤추는 사이에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그거 저 아니다. 내가 클럽에 간 것은 맞지만 그 여성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엉덩이를 만진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클럽에 있던 CCTV로는 당시 장면이 확인이 안 돼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더니 그 피의자 진술 반응이 거짓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피의자가 피해자 근처에 있기는 했었는가.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피의자는 무혐의겠죠. 두 번째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한 경위가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피의자를 지목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클럽 내 사건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만지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누군가가 만진 것도 아닌데 피해자 입장에서 누가 만지고 지나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완 수사가 돼야 됩니다. 보완 수사는 현 상태대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이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합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분들은 보완 수사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무서워집니다. 내가 또 경찰서에 가야 되나, 또는 이제 검찰이 봤을 때 내 사건이 좀 더 안 좋게 보여서 뭘 더 파내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좀 더 불리해지는 건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게 되죠. 이제 보완 수사의 이제 99%까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 진행이 됩니다.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작정 기소할 수 없고 증거나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수집해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현 상태에서 바로 기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보완 수사의 동기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내가 기소될 정도로 아직은 혐의가 충분하진 않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보완 수사를 거쳐서 다시 검찰로 갔을 때 그래도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검사가 불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완 수사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면 그때는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는 거죠.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좀 당연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보완 수사입니다. 보완 수사가 없다는 것은 경찰이 완전 무결하게 증거와 사실관계를 수집해서 수사를 했다는 건데 경찰이 한 사건을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보완 수사 후의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 기록을 이관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하고 검찰은 보완 수사한 내용을 받아서 불기소하거나 기소합니다. 그런데 간혹 두 번째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경찰이 직접 불송치를 하는 건데 이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때부터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해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때 피의자의 변호인 의견서에 무혐의 주장에 근거가 적혀 있다면 검사는 그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그
근거를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제 보완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피의자에게는 잘 알려주진 않죠. 다만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그 내용을 보완 수사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사가 어떤 내용일 것인지 대략 추측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지적한 그 내용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건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은 보완 수사가 예정되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 단계의 사건을 저희에게 법무법인 S에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